고금리에 우대 금리까지 얹으면서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사상 최대의 고금리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8.01% 예금이자에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자칫하다간 이자는커녕 원금까지도 날릴 수 있다. 고금리 행진을 벌인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약 한두 달 사이에 은행 예금 금리는 정말 천정부지이죠. 자칫 예금을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 의식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고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은행들이 절대 예금 이율을 의미 없이 더 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시중 자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부실 우려에 건설업계 체감 경기는 정말 최악이지요. 건설업 줄도산 우려에 금융권 부동산 대출 조이기, 현재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롯데하나 대형 자금 조달까지 지금 걱정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이고,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자고요. 지금 은행들 이 대출 금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7%, 11%, 11%. 은행들은 절대 의미 없이 이율을 많이 줄 리가 없습니다. 의심에 의심을 또 반복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까요? 어디서 이윤을 창출해서 유지를 할까요? 정답은 예대 마진입니다. 예대 마진을 통해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 남는 이익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매해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득을 취합니다. 은행은 예적금을 통해서 자금을 수신하고 대출을 통해서 그 이윤을 창출합니다. 이것을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대 마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은행을 돈 장사한다, 사실 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적금의 이율을 6%에서 8%, 최근 8.01% 예금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의 예대 마진 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 예대 마진을 보지 못하면 은행조차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당시에 국내에 이와 비슷한 자금 경색이 있었죠. 이 당시에 국내 31개 저축은행이 부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은행에서 이렇게 수신 예금을 고금리로 수신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들은 매우 자금이 경색될 것을 우려해서 미리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은행들도 굉장히 민감한 기업 아닙니까? 은행이라는 곳이 돈을 놓고 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들은 우리에게 6%를 주고 또는 우리에게 8%를 주고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향후의 전망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실해지지 않으려면 더 높은 예대 마진을 갖겠죠. 그리고 그게 부실해진다면 아마 과거에 2009년도 당시처럼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볼까요? 위기에 곤두박질 치는 경제지표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선제적 고금리 시행 안 하면 제2의 외환 위기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금융발 경제위기 2008년대 2022년, 우리가 보는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자금 경색이 일어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기업들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기업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또는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없어서 자금 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얘기인데,
대기업이 과거에 한보그룹이 파산하면서 그 이하 중기업, 소기업 줄줄이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이 당시의 경제 위기가 이 한보로 인해서 더욱더 확대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여담이고요. 대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그 여파가 중, 소로 확대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실이 계속 이어지고 기업의 자금 경색과 이로 인해서 은행의 자금 경색이 이어져서 줄도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고랜드 기사를 봤잖아요. 기업들이 돈을 못 빌려서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영향이 곧 개인들에게 미칩니다. 개인의 예금과 적금, 그리고 개인이 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모든 자금들이 여기서 막혀버리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은행은 기업에게 돈을 못 받았으니 개인에게 돈을 못 준다. 이게 사실 가장 쉬운 표현이고 가장 쉬운 팩트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고금리 상태가 결코 좋고 온전한 상태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고금리의 상태가 결코 우리에게 순작용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러한 부실에 대해서는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은행들은 금리를 줘가면서 시장에 있는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은 본인들도 원치 않는 방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부실해지거든요. 하지만 은행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죠. 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예금자 보호법 이런 마크 있죠. 가입을 하다 보면 온라인 가입 시 안내문이나 은행을 내방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금융상품인지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보호를 해주는 상품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예금보험공사에서 비보하는 상품이다. 이런 것을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보호상품, 보호금융상품 5천만원까지 원금 이자를 보호해 줍니다. 이러한 상품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예적금들이 이러한 보호 상품이지만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 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마크가 달려있는 예금 보호 상품 이것을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